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 우리 형사 절차죠. 형사 절차인데, 이제 검사가 수사를 했어요. 수사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수사의 원칙이 뭐라 했습니까? 임의 수사가 원칙이죠. 그죠? 강제 수사는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어쨌든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관련 어떤 증거가 다 수집돼서 그러면 검사가 판단할 때,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소, 그죠? 죄가 있으면 기소할 것이고, 죄가 없으면 불기소하겠죠? 불기소는 여러분, 기소하지 않는 건데, 죄가 없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소유예라 그래요. 그죠? 기소유예. 요거는 죄가 있어요. 봐주는 거죠. 이러면 유예란 말 자체가 그거죠. 기소를 미뤄준다. 이 자체는 기소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건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여러분 기소유예주면 누가 기분 나쁩니까? 피해자는 되게 기분 나빠요. 그죠? 아니 저놈 나를 팬놈인데 검사가 죄를 풀어준다 이거지. 그래서 뭐야 돈 먹었다 이런 말도 이게 보통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건 죄가 없어 그죠?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음 불기소가 있는 거죠. 뭐 기소하면은 공판이 진행되겠죠. 공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이 진행된다는 이야기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775페이지. 요거 봅시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기소를 누구만 하느냐? 기소를 누구만 하느냐? 검사만 해요. 검사만. 자, 그걸 우리가 기소 독점주의라 표현합니다. 기소 독점이요. 기소는 독점한다. 누가? 검사만. 그래 여러분 요즘은 이제 말 많죠, 그죠? 이게 공수처를 설치하라 말이 사실 이것 딱 나오는 거야. 아니 검사가 사고 치면 봐봐요. 검사가 근데 범죄를 저질러서 사고 쳤어요. 누가 기소를 해야 됩니까? 같은 동료 검사가 기소해야 되는 거죠. 저 내 친구야, 내 동기야, 나랑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해. 기소할까?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 기소독이 이게는 그리고 또 기소편이지. 기소편이란 말은 뭡니까? 이거요. 기소유예를 인정해주겠다. 기소에 있어서 편의를 봐준다, 그죠? 이거는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검사의 권력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있는 검사의 리스트를 파워별로 쫙 보면 우리나라 거의 원투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이런 미국 연방 검사들 있잖아요, 그죠? 뭐 가끔 우리나라 재미교포 이래 2세, 3세들이 연방 검사가 됐다 이래가지고 막 굉장히 그래서 미국 연방 검사는 우리나라 검사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 검사는 어마어마한 권력자지만 미국 연방 검사는 우리 눈물에서 있는 그런 검사들이 아닙니다. 이게 미국 검사들은 뭐하니까 이거 공소 유지만 합니다. 달리 말하면 경찰이 모든 수사도 다 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은 검사는 뭐하냐? 법정에서 그냥 공부만 하는 이런 역할밖에 안 해요. 우리나라 검사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검사는 그것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기소권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심지어는 우리나라 검사는 여러분 형집행도 합니다. 형집행. 수사, 기소, 공판, 형집행 죄다 통제하는 게 검사예요. 그전에 이제 검사들 있잖아요. 검사들 중에 이제 우리가 사형이 선고됐어요. 뭐가 범인이 그지, 피고인이 그지. 그럼 사형이 선고됐단 말은 언젠가는 사형을 집행해야 되겠죠, 그죠? 이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관련 행정법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검사가 관찰을 해야 돼. 달리 말하면 참석해서 쳐다보고 있어줘야 돼요. 왜냐면 근데 여러분 수료상으로 만약 참견 안 했을 때 수료상으로 집행했다고 해도 실제 집행 안 할 수도 만약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권한을 집행을 관장하는 검사가 집행장에 들어가야 돼요. 자, 내가 고참 검사입니다. 들어가고 싶을까 안 들어가고 싶을까?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누구 시키겠습니까? 초창 검사들, 신창 검사들 부들부들 떨다가 있잖아. 검사가 창문 안 들어가서 떨다가 보고 날 수 있잖아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사실은 그날 밤에 보통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선배 검사들이 알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그날 밤 완전 술을 떡을 좀 잊어먹으라고. 그게 사람 이름이 아무리 범인이 살이 흉악범인 하더라도 누구야 그때 있잖아 이상한 누구? 유영철이 그는 나쁜 그는 흉악범인 하더라도 형장에서 목을 매달고 있을 때는 보통 우리 아주 약한 인간이잖아요, 그죠? 부들부들 떨고 막 울고. 그래서 그때 검사가 제일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말을 안 듣고 싶어요. 우리 만약이잖아요. 목을 매달았는데 죽기 전에 보통 이렇게 꼭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뭐냐? 그때 자기 죄를 인정하는 말이 가장
만약 그 당시 때 여러분, 나는 저거 억울하다. 와, 그럼 여러분, 그거를 누가 지금 거기까지 누가 끌고 왔습니까? 그 검사 끌고 왔냐? 평생 동안 트라우마에서 자기가 혹시 진짜 죄가 없는 사람을 죽였을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국가 공권력이 힘을 통해서 일종의 살인했다. 근데 그는 이게 다 이게 지금 이게 우리 검사가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그는 또 그죠? 어쨌든 자, 그런 거지. 여기 있는 빨리 깔리는 내용들 그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소, 불기소, 다음에 기소 이유 보세요. 기소 이유에 유죄 입증이 가능하나 등등으로 두 지축 끝에 공소 제기하지 않기로. 공소 제기란 말이다. 기소란 말이죠. 내자인데 이거를 내자가 공소 제기지, 그지? 공소 제기야. 기소 이런 말 쓰는 거죠. 기소 줄였다. 그다음 밑에 이제 뭐 기소 안 할 수, 불기소하기는 뭐 끝나는 거죠. 자,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그 밑에는 재정 신청까지는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넘기겠습니다. 자, 다 했습니다. 재판했다는 이야기지. 재판했어요. 자, 재판은 이제 공판 단계입니다. 77 공판. 자, 재판이 시작되면 여러분 보통 이렇게 시작돼요. 진술 거부권이라는 거면 이거죠, 여러분. 자, 재판이 진행되면은 여러분들 옛날 책을 289페이지, 290페이지야. 290페이지인가? 290페이지야. 요번에 있잖아요. 현재 우리 최순실 사건 이런 거 재판 이렇게 진행됩니다. 딱 재판 이제 법정에 들어오면은 재판장이 앉잖아요. 그래서 앉으면은 여기 이제 피고인과 변호인이 앉고 이게 검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니까 첫 번째 때는 이게 이제 피고인을 세워놓고 물어봐요. 당신 이름이 뭐야? 박근혜인데요. 또는 최순실인데요. 당신 지금 뭐야? 박근혜는 무직이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최순실은 임대업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동산 임대업자. 부동산 임대. 실제로 여러분 그 최순실은 그저 청담동 일대에서 임대업자로 이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골 때린 임대업자로 알려진 소문이 자자한 사람. 어쨌든 간에 그 주민등록번호 물어보고 왜냐면은 사람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게 여러분 뭔가요? 그래 그걸 우리가 인정신문이라고 해요. 인정신문. 그러면 거기에 첫 번째 박스는 뭐지, 그지? 인정신문이라는 게 사람을 정한다, 그죠? 사람이 인정신문이니까 인정신문이라는 표현인데요. 인정신문인데 그 두 사람이 누군지를 일단 정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진술 거부권이라는 걸 고져요. 진술 거부권이라는 말은 뭔가니까 당신은 합법적으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혹시나 어떤 말을 했을 때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면 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때 이런 말 했죠. 박근혜 씨는 있잖아요. 이달 재판하면서 말을 한마디 안 했어요. 이거 했죠. 난 박근혜다. 당신 직업이 뭐예요? 무직입니다. 라는 말 이해는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왜요? 진술거부이기 때문에. 그때 했죠. 그래서 뭐 박 전 대통령 이때까지 뭘 했는지 한 1년 6, 7, 8, 7박에 뭐 했는데 가만히 앉아있고 가끔 째려보고 가만히 앉아있고 졸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그림 막 그리고 그림 그렸다가 막 지우고 뭐 이런 것만 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구속 연장이 결정됐을 때 그때 이제 종이에 적어가지고 재판부를 비판했잖아요, 그죠? 이건 정치적인 재판이다. 나는 억울하다. 있는 어떤 그 한마디 하고 근데 그 말도 적어왔어요. 몇 마디도 그냥 적어가지고 읽고 그게 여러분 합법적 하나. 근데 이제 최순실은 너무 말이 많아서 문제였고 양반 정반대였습니다. 최순실 같은 거 있잖아요. 변호인 질문이 마음에 안 들잖아. 지가 막 질문을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 여러분 그 진술 거부권 고지하고 인정심은 끝나고 나면 뭐하냐? 검사가 모두 혹시나 요 순서랑 기억해 보세요. 검사의 모두 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모두란 말은 여러분 이란 말 처음 이게 여러분 검사가 피고인을 불러놓고 처음 뭐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인간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잘 봐주세요라고 하겠습니까? 저 인간은 이렇게 나쁜 놈이니까 엄벌에 취해 주세요라고 하겠습니까? 후자로 이야기하겠죠. 그게 모두 진술이에요. 모두 진술. 자,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자, 증거조사 들어갑니다. 증거조사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신문합니다. 피고인을. 그리고 나서 최종 변론 마지막으로 양측에서 할 말 하고 그럼 보통 최종 변론 이거죠. 변호인 피고인 같은 건 내가 억울하다 하든지 아니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처를 구합니다. 이런 어떤
반응이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판결 선고 들어갑니다. 요 순서는 여러분 그렇게 잘 나오진 않지만은 혹시 이거는 이런 느낌이에요. 거의 그 이상을 주는 느낌이지, 그지? 거의 뭐 만점을 나는 추구한다. 그러면은 이런 거 한 번쯤 순서를 암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 만점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다 암기하겠네 또.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다 암기 만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일단은 순서 암기 해보시고요. 오케이. 자, 밑에 여러분 증거 관련 원칙도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그 고위 여러분 그 증거 관련 원칙 고위의 줄 앞부분에 보이는 괄호 속에 증거 재판주의란 말이죠. 이건 여러분 사실인정은 이런 사실인정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이게 사실인정이라는 것은 살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뭐 강도를 했는지 강간을 했는지 이런 팩트가 있다 없다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증거로 말해야 되지 증거로 판단해야 되지 그지? 너 얼굴 보니까 너 범인 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상식이겠죠. 그걸 뭐라 한다고? 증거재판주의라고 한다는 표현 익히시고요. 지금 증거재판주의라는 말은 종종 나옵니다. 그냥 뭐 특별히 어려운 말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더라. 두 번째 밑에 자, 그래서 여러분 증거 관련 원칙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봅시다. 이거 뭐 지금 했는데 이거죠. 여러분 지금 살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뭐 경찰관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뭐 혼자 이렇게 범행 현장에 와가지고 그지? 뭐 자기가 이거 누가 범인일까 뭐 고민한 게 이렇게 와가지고 범행 현장을 보다 보니까 저쪽에 그 칼이 하나 보인다는 얘기죠. 흉기가 하나 보여요. 칼에 막 피도 묻어 있어. 그때 여러분 경찰관이 그 칼을 손으로 집어 들고 그죠? 법정에 와가지고 판사 앞에 재판장님 이거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라고 주면은. 서로 그게 진짜 범인이 그 칼을 흉기로 사용해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증거로 쓰면 안 돼요. 왜요?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왜 어떤 절차를 해야 되나? 그럼 그때 어떻게 하라고? 판사한테 가가지고 그죠? 저는 어떤 범죄에 사용된 흉기로 의심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가져오도 될까요? 라고 허가를 구합니다. 그게 영장을 신청하다. 영장이라는 말 자체가 영장이라는 말이 허가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이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영장은 누가 신청합니까? 검사가 신청합니다. 검사가 신청해서 법원이 발부하는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칼을 가져와야 돼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우리나라 모든 법전 있잖아요. 모든 수사 관련 법전은 기본적으로 특히나 증거 관련 법전은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냐? 수사기관은 언제든지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는 어떤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역사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내용의 어떤 진실성을 좀 그나마 보장받고 싶어합니다. 그죠? 절차를 지켜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절차를 위법하면은 증거에서 빼버린다는 얘기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기억하시고요. 오른쪽에 자백 배제 볼까요? 이거는 그거죠. 자백을 했어요. 자백을 했는데 지가 살인자로 내가 죽였다고 자백한 거야. 근데 판사가 다 맞추다 보니까 뭐 이런 신문한 재판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전날 수사기관이 좀 때린 거야, 애를.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실제로 지금 많이 안 그럽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팼어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우리 영화도 나왔던데 쿵하니 치니까 하고 죽었다는 게 이제 옛날에 1980년대 그 박종철 고문치 사건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데모하는 애를 잡아가지고 물고문시킨 거예요. 뭐 그까지 아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들이 좀 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렇게 해서 자백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는 그는 사실이 발견되면은 그 자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뭡니까? 자백 배제 법칙이에요. 자백 배제 법칙. 일단 마지막에 여러분 자백 보강 법칙이 있죠. 요거는 자백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자백한 거야. 내가 본인이 진짜 우른하게 자백했어요. 진심으로. 그런데 목격자도 없고 그 자백을 뒷받침하는 목격자도 없고 물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처벌하지 못합니다. 자백만. 이게 뭐라고? 자백 보강. 자백은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 왜요?
그게 있잖아요. 이게 자백밖에 없다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객관적인 절차 단계에서는 저 사람이 진짜 자백인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한 자백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달리 말하면 뭡니까? 오판의 위험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석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의사도 오진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는 의사가 오진 많이 하자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의사 오진 비율을 굳이 따지면은 한 30-40%는 오진 한다 그래요. 실제로.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판사들이 여러분 재판할 때 오판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통 그 정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판사들도 지도 찝찝한 거니까 내가 그게 자기 세뇌 시킨 거야. 아 자기는 맞다 이렇게 세뇌 시키면 실제로. 여러분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 한 50% 오판한다 그러면은 그죠 우리 아프리카에 그죠 우물에 기둥 2개 세워놓고 어떤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라는 사람이 그 범인으로 의심되고 있어요. 이 부족은 이렇게 재판한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A를 묶거나 이렇게 여기 악어가 살고 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와가지고 A가 살아있으면 이 살인 안 했구나. 악어가 와서 A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저놈 살인 이렇게 판단하는 거랑 살 수 있는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50-50라 그러면 그죠? 실제로 그죠? 그게 그 정도로 우리가 영업하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실제로. 어쨌든 그렇더라. 자, 요 정도는 이제 의미를 알면 좋고요. 아르지 여러분, 그 유죄 확정 판결 보세요.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건 언제 확정되느냐? 우리가 여러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언제까지 유지됩니까? 무죄 확정 판결이 생길 때까지 유죄 추정이 유정되죠. 자, 그러면 언제 확정되는데? 1심, 2심, 3심 여기에서 유죄가 되면은 재판이 확정되는 게 유죄가 그죠?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소할 때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이거를 상소 제기 기간을 표현합니다. 그럼 그죠? 1심 판결이 떨어져서 얼마 사이에 이렇게 항소를 제기해야 되느냐? 일주일.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깜빡해가지고 8일째 했어요. 그러면은 항소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근데 그럼 재판이 확정돼 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상소 제기 기간이 도가란 말도 이제 한자식 표현이죠. 도가란 말은 뭐냐? 지나쳤다는 얘기지. 그러면 더 이상 유죄 판결이 확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넣어줘 그죠?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은 치질 끝에 상소 기간이 경과했을 때. 두 번째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죠? 자, 다음에 여러분 형 선고를 하겠습니다. 재판했어요. 형을 선고합니다. 자, 형 선고 과정을 보시면은 이럴 수 있겠죠. 실형 선고. 아니면은 두 번째는 선고를 유예한다. 집행을 보통 이런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실형 선고는 이건 뭔가요? 너 징역 5년이야. 깜빵에 가. 그죠? 이제 깜빵에서 살아야 되겠지. 그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형을 선고합니다. 실형을 선고하면은 그 선고한 효과, 너 징역 5년이야. 이렇게 선고하면은 그 효과는 집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형 선고를 하면은 그 효과는 뭐냐? 집행이에요. 여기 효과죠. 실형을 선고하면 효과는 집행하는 거지, 그죠? 상식적이지, 그지? 선고했으니까 집행하겠지, 그지? 그래서 복실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지 않고 선고 자체를 유예 좀 밀어줄 수 있어요. 어떨 경우에요? 죄가 좀 가벼울 때. 그래서 여러분 그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뒤에로 넣어죠. 778페이지 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책은 그 밑에 292페이지 나와 있어요. 요 선고유예 집행유예 여러분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종종 나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선고유예는 보통 초범이란 말이 뭡니까? 죄를 한 번만 처음 저지르는 게 재범 말고 초범만 이 선고유예가 가능해요. 그리고 또 법정형이 1년 아래쪽일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는 죄를 저질렀을 때는 징역 이런 게 정해져 있죠, 그죠? 그게 법정형이라고 표현하는데 법정형량이 1년 아래쪽일 때만 가능해요. 이게 초범이고 1년 이하일 때, 그지? 일단 1년이라는 단어는 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미뤄주는, 유예란 말이 미뤄주는 거지. 얼마 동안 미뤄주는데, 딱 이거는 법정되어 있습니다. 2년,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법적, 우리가 선고 유예 기간이 얼마라고요? 2년이에요, 2년. 2년 동안 봐준다는 거죠. 그러면 2년 동안, 오케이. 2년 동안 아무런 사고 안 치고, 우리 뭐 누레통상 자숙하고 잘 지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면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면소. 이건 2년. 면소. 이러면 소를 면한다.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왈가불가하지 않겠다. 면소 꼭 기억하세요. 선고 유예 뭐라고? 면소. 완전 여러분, 그럼 2년 중간에 뭐 술 먹고 또 깽판 치고 뭐 폭행하고 이렇게 했다. 그럼 어떡할까요? 유예했던 것을, 미뤘던 것을 선고해버립니다. 선고해서 집행해버린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 것다. 그걸 우리가 그거를 실효제로, 실효가 뭡니까? 효력을 상실당했다는 이야기지. 유예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실효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해야 돼. 실효제도가 있어요. 거기 나오잖아. 오른쪽 끝에 779 위에 보면은 실효제도 보이죠? 이러면 그 안에, 근데 뭐 이러면 뭐 유예 기간 중에 자격 정지 이상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를 알면 된다고? 아, 실효라는 제도가 있구나. 그죠? 그렇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밑에 마지막에 보시면요. 그럼 이거 선고 유예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풀려났다는 거죠. 그죠? 풀려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호 관찰을 붙입니다. 보호 관찰. 왜요? 얘 또 사고 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보호 관찰. 근데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임의직이야. 임의직이란 말은 보호 관찰을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임의직이다. 요거까지 알아야 돼.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공무원 중에는 보호 관찰관이 있어요. 그 보호 관찰관 심의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그 밑에 가면 성남시 안에 가면 분당이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죠? 분당 안에 가면은 분당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분당 안에 여기 이제 분당 안에 여기가 판교라는 데고 판교라는 게 분당 안에 있는 마을 이름이 판교입니다. 그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서현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서현동이라는 게 이제 분당에서 요 밑에 이제 정자동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분당이 원래 전통적으로 원래 이게 좋은 데가 이게 서현동이었어요. 옛날부터 이게 막 아파트도 무지무지 비싸도 그죠? 어쨌든간에 여기에 그 경기도에서 뭘 하려고 했는 거니까 요 서현동 여기다가 보호관찰소를 만들려고 했는 거야. 좋아하겠다 그죠? 좋아하겠다 그래서 그 분당에 그 시끄러운 이 빅마우스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결국은 못 들어왔어요. 데모하고 그러니까 쪼래가 이게 완전 이런 보호관찰소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보호관찰이 한단 말이 아니라 이게 공무원이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호관찰관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범인들이 매일 와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야. 제 얘기 잘했습니다. 그럼 이 서현동이 어떤 동네가 됩니까? 갑자기 모든 이 사람이 뚫렁한 동네가 되는 거지. 부모들이 역지서 입장 딱 바꿔서면 우리들 하더라도 그죠? 그것도 좀 그렇죠. 물론 저는 장소가 필요하긴 필요하지만은 주하게도 하는 건 그건 좀 그래서 외곽으로 뺐는데 그는 이게 그래서 이 보관차를 붙일 수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란 뭡니까? 이거는 일단은 선고를 했어요. 쟤를 땅땅땅 선고를 했어. 효과가 뭡니까? 집행하는 거잖아. 집행을 잠시만 미뤄주는 거죠. 집행유예 했단 말은 뭡니까? 일단은 형은 선고했다는 얘기지, 그지? 형은 선고했어요. 그러나 집행만 미뤄진다. 집행만 미룬다 말은 뭡니까? 형 선고 효력이 집행인데 효력을 잠시 미뤄주는 것이지, 그죠? 얼마 동안? 요거는 2년이 정해지는데 이거는 1년에서 5년 사이에 정합니다. 1년에서 5년. 1년에서 한 5년 사이에서 법원에서 정해줘요. 그래서 집행유예 3년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러면은 3년 동안 미뤄준다 이 말이죠. 집행유예 5년 그러면은 5년 동안 미뤄준다. 집행유예 1년 그러면 1년 동안 미뤄준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미뤄줘, 3년 동안 미뤄줘 이렇게 3년 했습니다. 미뤄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3년 동안 자숙하고 잘 지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형의 선고를 지금 효력이 집행하는데 자숙하고 잘 지내면 집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형 선고 효력이 집행했는데 더 이상 우리는 집행하지 않겠다.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효력이죠. 형 선고 효력 이게 뭐라고? 이게 집행이지, 그지? 집행인데 이걸 어떻다고? 상실시킨다. 달리 말하면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만 암기를 이렇게 암기하세요. 여기 짧으니까, 그지? 선고유예는 뭐라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많이 바꿔냅니다. 선고유예 효과가 면소인데 이거를 집행유예 효과를 면소 이렇게 바꿔낸다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딱 하나만 암기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요거는 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실효제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고 치면은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또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선고유예 아까 봤고요. 2년이라는 말을 봤고 면소란 말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행유예는 그럼 언제 할 수 있느냐? 요거는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오른 첫째 노죠. 3년이라는 숫자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기간은 1년에서 5년 기억하시고 형 선고 효력 상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오른쪽 이제 다시 보면은 그 집행유예 때는 또 마찬가지 실효제도 있습니다. 똑같이 있어요. 그럼 집행유예 때는 여기 선고유예 때는 임의적으로 보호관찰을 할 수 있었지, 그지? 근데 집행유예 때는 요거는 임의적으로 좀 많습니다. 다양하게 보호관찰도 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수강 명령도 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사회봉사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수강 뭐 강의 들어라, 그죠? 근데 저런 이런 것은 뭐 성범죄 같으면은 성범죄 방지 뭐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의하라, 이런 강의 받으라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봉사 명령 이렇다네. 근데 뭐 어떤 시설 같은 가서 청소하라 이런 걸 시킵니다. 그죠? 그런 것들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필수가 아니고 뭐라고 다 앞에 다 임의적이죠. 요까지 익혀야 돼. 임의적, 그죠? 다음이면 가석방입니다. 가석방은 이거죠. 가석방은 형을 선고했어요. 집행합니다. 집행하는 도중에 풀어진 게 뭐라고? 가석방이에요. 가석방은 우리가 보통 가석방 심사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석방 여러분, 가석방을 시켜줍니다. 요건에 해당돼서. 그러면은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요 사람 여러분 실제 재수사를 풀어주는 거니까 반드시 보호관찰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오른쪽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필요적 보호관찰이에요. 그 정도 기억할까요? 자, 오른쪽 밑에 문제 풀까요? 일단 이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가가 뭐겠습니까? 이런 가 뒤에 그 공소적이니까 수사를 했어요.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겠죠. 그럼 나는 뭡니까? 기소를 했으니까 재판이 벌어지겠지. 공판 단계. 나는 이런 앞에 형이 확정됐으니까 나는 집행이겠죠. 집행. 오케이. 1번에 가 단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도 여러분 진술 거부는 다 있습니다. 그 현행범이든 아니든 다 진술 거부권은 공통적인 권리다 이거지. 미연에 2번에 나는 그래서 공판에서 사실 인정은 증거에 따라 이게 아까 증거재판주의였죠. 3번에 나 단계에서 구속된 피고인은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보석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피고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거죠. 보석은 얼마 전에 누가 보석 신청했다가 안 된 사람이 있는데 김기춘 씨 맞죠? 그럼 김기춘이라는 사람이 그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우리나라 유신헌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유신헌법 만들 때 그 사람은 30대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던 사람. 진짜 나는 새도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 김기춘 씨가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이가 보석 신청했는데 기각 인정이 안 됐어요. 그 보석 신청 누구한테 한다고? 피고인이 법원에 하는 법원. 피의자가 하는 게 뭐였습니까? 요즘 말도 많고 달도 많은 구속특부심사.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구속특부심사 누구한테 한다고? 피의자가 법원에 하는 것이 그지.
이거는 뭐 검사가 한다, 뭐 검사한테 신청한다 다 틀린 문장들입니다. 이게 보습과 그 구습의 차이점은 법원은 똑같은데 누가 피의자가 피고인이냐 그 차이밖에 없다, 그지? 다 됐어요. 4번에 다단계는 이런 그 집행 단계니까 가석방 기간중에는 원칙적으로 수강 명령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관처를 붙이죠, 그죠? 오케이, 그렇더라. 자, 밑에 적결 심판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왔죠, 그죠? 적결 심판은 뭐 저작년에 나왔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줄여서 적심이라는 거야. 여러분 적심은 알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뭐 한번 길거리 하다가 한번 지나가서 한번 한번 패봐. 그러면 적심 넘어갈 가능성이 100%입니다. 아니면 술집에서 그냥, 그죠? 술집에서 그냥 술값 안 낸다고 막 그저 깽판 한번 쳐봐. 그럼 보통 적심이 넘어갑니다. 적결심판 여러분, 적결심판은 이게 제가 가볍기 때문에 제가 가벼운 죄이기 때문에 그 가벼운 죄일 때 간단하게 처벌한 게 맞게 적결심판한 거지. 자, 그래서 보세요. 거기 여러분 넷째 줄 넷째 줄 끝에 보시면은 보통 절차가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고 그 피고인이 보통 재판에 출석해서 재판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거는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피고인이 없어도 재판을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말까지 넣어줘, 그죠? 그 정도 키가면 될 거예요. 그 첫째 줄에 예를 들어서 가벼운 범죄, 예를 들어서 20만 원의 벌금, 구류, 과료 이런 등등일 때, 뭐 벌금, 구류, 과료는 형 중에서는 좀 가벼운 형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국민참여재판제입니다. 이거는 또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올해도 시험에 나왔고요. 뭐 2, 3년에도 한번 나왔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배심원부터 기억해야죠, 여러분들. 배심원. 누가 배심원이 될 수 있느냐? 나이 기억하세요. 몇 살? 20세 이상. 그리고 어디서 뽑을까? 지방법원, 해당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서 뽑습니다. 전국에서 뽑는 게 아니라. 근데 인천지방법원 같으면 인천에 사는 사람을 뽑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죠. 인천에서 재판하면서 부산 사람한테 오라 그러면 그건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거 안 되지, 그지? 그런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특별한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그 두 줄 끝에 놓지. 특별한 자격은 필요 없는데 했으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즉 배심원이 되었으면 안 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누구? 경찰관, 검사, 판사, 이 사람들 배심원 뽑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 셋째 줄 끝에 변호사, 정과가 있는 사람, 경찰관 등은 안 된다. 그리고 이것도 숫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재판 이 사건에서 어떤 재판이냐? 법정형이 뭐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라는 얘기죠. 배심원이 9명까지. 기타 사건들은 7명까지. 그리고 피고인이 일부 죄를 인정했어요. 그러면은 5명. 이렇게 9명, 7명, 5명 기억하셔야 되고요.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적용 대상 범죄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느냐? 요거는 민사사건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민사사건, 형사사건 말 알지, 그지? 민사사건은 안 돼. 형사사건인데 그 중에서 합의부 사건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단독 사건, 합의부 사건 알지, 그지? 합의부 사건이고 1심, 2심, 3심인데 1심이 했으나.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형사 합의 1심 사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민사사건 안 된다 꼭 기억해야 돼. 만약에 민사사건 포함하여 그러면 틀린 문장이다, 그죠? 그리고 또 이것도 시험에 나오죠, 그죠? 누구의 의사를 물어보느냐?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 최순실 사건이라든지 박근혜 그 재판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이게 형사 합의 사건들이에요. 그분 여러분 잘 보면 판사가 3사람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 앉아 있고 옆에 그 사이드에 보조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3사람이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좌배석, 우배석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정도는 중대한 사건을 하는데 이때 그 판사가 재판하기 전에 먼저 물어봅니다. 이 사건은 당신은 통상적인 재판을 원하느냐, 배심원 재판을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피고인 지가 판단했을 때 뭐 나는 보통 통상적인 절차를 원합니다. 또는 나는 배심원 재판을 원합니다. 그러면은 따라준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이걸 우리가 피고인 의사 확인제로 표현합니다. 피고인 의사 확인제도가 있다는 거죠. 피해자가 아니야, 피고인이야. 근데 여러분 피고인 지가 근데 이럴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원해도 보통 피고인이 하기 싫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피고인은 하기 싫다 그러는데 담당 재판부가 당신 무조건 배심원 재판에 안 돼. 그건 안 돼요. 그러나 피고인이 원해도
배제 결정은 가능합니다. 안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시험에 나온다 이거지. 피고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하면 안 돼. 그러나 피고인이 원할 때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피해자가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거기다 내 교재다시피 여러분, 이게 뭐 강간 사건이에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배심은 일반인이잖아요, 그죠? 일반인이 자기 사건에서 알기 원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때는 배제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그거 넣어줘서 보세요. 관로석에 셋째 줄 관로석에지 피고인 의사와 인지도가 있다. 그 바로 밑에 피고인이 재판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그 바로 밑에 배제 결정할 수 있다. 배제 결정이라는 단어를 익혀야 돼요, 여러분. 배제 결정할 수 있다. 왜냐면 약간의 좀 전문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그죠? 배제 결정할 수 있다. 배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단어들은 좀 입에 여러분 말을 하면서 웅얼웅얼거려서, 그지? 입에 착착 달라붙도록 해야 해야 돼요. 배제 결정할 수 있다. 자, 다음 밑에 편결 효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심원이 하는 이거죠. 배심원 여러분 증거 판단을 못 합니다. 배심원이 하는 일은 증거는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이 증거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는 판단할 수 없어. 그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나 이건 편결합니다. 증거력은 이 흉기가 살인 사건의 증거로 활용된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그는 판사가 판단해 줍니다. 판단해 주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뭐라냐, 편결해. 편결이란 말은 뭡니까? 유죄다, 무죄다. 이거는 유무죄야, 유무죄. 유죄다, 무죄다 편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양형이라서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견을 제시한다. 양형이에요, 양형. 이러면 이제 유죄다 그랬으면 양형이란 말은 뭡니까? 양형이란 말은 형을 정한다, 그죠? 뭐 징역 5년, 징역 10년, 그죠? 너 사형이다 이런 거죠, 그죠? 양형을 할 때는 그걸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뭐 어떤 혈기냐? 권고죠, 그죠? 이게 시험이 제일 잘 나오죠. 이 담당 배심원의 유무죄된 편결이나 양형에 대한 의견은 어떤 혈기냐? 권고적 효력밖에 없다. 달리 말하면 뭡니까? 재판부가 꼭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 아니죠? 얘기지. 배심원단에서 판사님, 우리는 유죄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죄를 사형시켜 주세요 라고 하더라도 담당 재판부는 아니, 우리는 무죄야, 석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보통 재판부는 따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이 사법 권력도 우리가 민간의 통제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른다는 얘기죠. 그러나 반드시는 아니라는 거죠. 권고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시험이 제일 잘 나옵니다. 나머지 것도 앞에 우리 몇 가지 주제 그거 다 기억해야 돼, 그지? 자, 그래서 편결 첫째 주 끝에 오네. 유무죄된 편결과 양형에 대해서는 권고적 효력밖에 없다. 그지? 오케이. 오른쪽에 여러분, 내가 이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내가 쭉 소개하고 있고요. 오케이. 다음에 여러분 밑에 보시면은 제가 거기에 뭐 관련되는 앞에 그 법령에 해당된 중간 내용은 앞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뒤에 보면 여러분 지급별 그 제외 사유 같은 거 다 나오죠. 뭐 대통령 등등 국회의원 등등 안 돼요. 다 안 돼요. 오케이. 그런 것들. 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범죄 피해자 구조예요. 범죄 피해자 구조는 이거죠. 이건 우리 여러분 헌법 공부할 때 우리 청구권적 기본권 중에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건 나중에 가서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는 이거예요. 내가 가다가 뻑치기 당한 거야. 뻑치기 알죠, 그죠? 아리랑치기. 뒤통수 때려가지고 아침이라니까 아무것도 없어. 탈탈 틀리고 아무것도 없어. 안 얼어 죽은 게 다행이다, 그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범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는 혹여나 내가 범인을 잡았습니다. 내가 다쳤다, 그죠? 그럼 우리 이게 민법상 어떤 문제예요? 이거 불구행위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 사람이 무자력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없다. 돈이 없다, 이게. 무자력이다라는 말은 빈털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민법 할 때 이런 차례 있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는 거가 권리가 백날 있을 바에 뭐예요?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깡통이라는 거죠. 이때는 누구한테 할 수 있다고? 국가 네가 책임져라. 이게 뭡니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입니다. 국가가 뭔 잘못했어요?
아니 우리 세금 냈잖아. 그럼 세금 국가는 뭘 해줘야 돼 여러분? 치안을 담당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지금 빵꾸 났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 이게 그런 책임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의 보시면은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그죠?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입니다.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지 재산은 안 들어가요. 그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만 국가배상 그러니까 이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 대상입니다. 됐다. 그 세 번째 줄 보세요.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격이다. 그죠? 가해자 불명. 이게 뭐예요? 누가 범인인지 모르겠다. 또는 무자격이다. 그지? 알지만은 돈이 없더라. 할 수 있다. 자, 그 정도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형사보상부제도. 요게 시험에 나왔죠. 요거는 작년에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이름 형사보상은 뭡니까? 내가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아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달 동안 수사를 받더니 죄가 없음, 혐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가 불기소 했죠. 그죠? 당했어요. 또는요, 내가 재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죄가 없다 판결된 것이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내가 무죄가 된 거야. 이런 불기소 달리 말하면은 죄가 없음이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는 좋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랫동안 구속됐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여러분 죄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사회적으로는 매장돼 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해. 그죠? 직장 잘리고 다 따졌는 거지. 그냥 국가가 의도적 수사 검사가 여러분 저놈을 상대방을 낭패를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지. 그지? 물론 그랬다면 그건 범죄 행위 되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뭡니까? 이게 적법한 권력 행사의 과정에서는 불가피한 결과다 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행정상 뭐였습니까? 손실보상의 문제였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형사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배상이라는 말 들어가면은 국가가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보상이라는 말 들어가면 이런 잘못한 건 없지만은 미안하다 이런 말이에요. 보상이라는 말. 그래서 형사보상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의자 보상 보세요. 자, 피의자 보상과 피고인 보상이 있는데 피의자 보상은 뭐라고? 자, 앞에 어떤 단어가 뭡니까? 구금. 구금이란 말이 구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속이란 말입니다. 구금되었던 자가 기소유예가 아니고요. 여러분 기소유예가 뭐 있습니까? 이거는 죄가 있는데 봐주는 거잖아. 그게 아니고 기소유예가 아닌 진짜 죄가 없어서 불기소 받은 경우는 억울하다 그지? 그런 경우예요. 두 번째 피고인 보상은 뭡니까? 미결구금. 미결구금이라는 건 뭔가 할까 여러분 지금 현재 박근혜 씨 같은 경우가 미결구금 상태예요. 미결이 뭡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은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이걸 우리가 미결구금이라는 걸 씁니다. 미결구금 핵심은 구금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야. 구금 상태에서 재판받았는데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무죄 판결은 행복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해. 그런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죄가 있다 해서 재판 확정되어서 형을 집행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재심. 여러분 재심이라는 말은 뭔가니까 재판을 다시 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주로 가면 언제 다시 하느냐? 근데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나중에 진범이 발견된 거야. 이런 것들. 그런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범인들은 이런 좀 어스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쪽 선수들끼리는 야, 나 옛날에 그 사건 내가 했어. 이런 것들에서. 나는 그때는 용케 피했다. 근데 그게 있잖아요. 주로 여러분 깜빵에서 그런 게 발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끼리는 무용담하다 그죠? 나 옛날에 그거 아니야. 니 옛날에 뭐 했는데 나 그래 나는 옛날에 저거 그 과정에서 그 뽀록이 나는 속에 다니지. 진범이 발견되잖아, 그죠? 근데 그 속에서 이 죄로 잡혀들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런 게 재심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건 여러분 내가 약간 우스갯소리 했지만은 실제 우리나라는 간첩 사건이 게 많이 있어요. 간첩으로 한 30년 복역하고 나 이후에 그게 옛날에 뭐 안기부라든지 국정원의 간첩 조작으로서 걸렸다. 요즘 그런 게 종종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게 여기 지금 이 사건 세 번째 칸입니다. 형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이 재심을 통해서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여기 세 가지 시험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밑에 여러분 그럼 이거 봅시다. 시험에 요것도 한번 봅시다. 그럼 여러분 보상을 신청하려면 돈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피의자 보상은 누구한테 신청하느냐? 거기 보세요. 세 번째 줄 보시면은 검찰청에다가 검찰청에 가면은 피의자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로 검찰청이 한다가 핵심이에요.
반면 피고인 보상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될까? 법원에 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피의자 보상은 검찰청이고 세 번째 칼을 줄에 검찰청 피의자 보상 심의위원회. 그다음에 피고인 보상은 누구한테 한다? 법원에 한다. 그걸 아직 그거는 시험이 안 나와서 만약에 시험이 온다면은 한 번 더 온다면 그걸 반드시 물어볼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오케이. 다음에 배상 명제는 이거는 이거죠. 여러분 지금 A가 B를 주로 팼어요.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민법 공부할 때 누차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A가 B를 폭행해서 이 사건 자체가 팩트는 하나밖에 없지만 법적으로는 두 가지가 문제된다 그랬죠. 하나 뭡니까? 하나는 민사적으로 뭐예요? 손해배상 그죠? 이거는 우리 민법 공부할 때 이건 뭡니까? 이 폭행이 과연 불법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고, 그죠? 이걸 따지는 것이고, 형사적으로 뭐가 문제됩니까? 이게 가해자입니다. 가해자라 그러면은 형사적으로는 가해자를 처벌할 것인 거죠. 뭐로요? 범죄죠, 그지? 범죄. 요거는 범죄 행위가 되는지 문제고, 요거는 불행위 성립 문제. 이거는 민사 문제고 형사 문제라 그러잖아요. 팩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전혀 별개입니다. 손해배상이 해줬다 해가지고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요. 깜빵에 처벌받아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양자는 전혀 별개인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재판 절차로 보면은 재판이 두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형사재판, 또 하나는 민사재판이에요. 이게 따로따로 진행돼요. 그죠? 시간 무지 걸려요. 절차가 두 개니까 복잡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법행위 할 때 손해배상인 것도 뭡니까? A가 B를 폭행했는지 사실관계 자체가 핵심이고, 이것도 뭐예요? 처벌할까 말고도 A가 B를 폭행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거죠. 팩트는 같지? 자, 이때 여러분, 그때 인양까지 했어요. 이거는 누가 입증한다고? 피해자가 다 입증해야 돼. 증거를 찾아야 돼. 이건 누가 증거를 찾습니까? 검사가. 누가 선수입니까? 그죠? 누가 증거를 찾는 선수야? 검사가 선수죠, 그죠? 그때는 인양했어요. 보통 이래 되면은 피해자가 직접 일일이 증거를 찾기보다는 보통 이 형사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하면은 검사가 이걸 찾아내요. 이게 검사가 다 찾아낸다는 거지. 나중에서 이게 만약에 이 A를 처벌하면은 요 증거가 이미 이게 법정에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끌고 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 보통 그렇게 진행되는데, 이렇게 해도 여러분, 절차가 또 한 번, 재판이 또 한 번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니다. 형사 재판하면서, 어차피 이 형사 판사가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피해자가 판사님, A를 처벌할 때 손해배상까지 하라고 말해주세요라고. 그게 뭐고?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거예요. 배상명령. 배상하라고 명령해주세요. 그죠? 이건 손해배상 문제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한 큐에 해친다는 거죠. 그거까지 기억해보세요. 배상 문제더라.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세 줄 끝에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서도 손해배상 명령까지 아울러 받아내서 한 큐에 해결하게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까지. 자, 오른쪽에 OX 한번 볼까요? 1번. 유리할 때는 인정한다, 그죠? 유리할 때는 인정합니다. 4번. 이게 뭡니까요? 4번이 뭐야? 정당방위죠. 어떤 단어를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부당한 침해, 그죠? 부당한 침해에 대한 것, 정당방위. 6번. 몇 살? 형사미니까 14 미니까 미성자 그죠? 미만이다. 됐고요. 11번. 틀렸죠? 언제요? 유죄 판결이 확정돼야 깨지는 것이죠. 확정돼야 됩니다. 12번. 피해자는 구속적부 심사를, 피고인은 보석제도를. 구속적부 심사는 누구한테 한다? 피의자가 법원에, 보석은 피고인이 법원에, 영장은 누구한테 신청합니까? 검사가 법원에. 그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오케이. 자, 넘겼어요. 66번. 선고유예는 뭐라고? 면소. 집행유예는 형 선고 효력 상실.
19번 누구? 피고인. 20번 유무죄에 대해서는 뭐? 평결. 양형에서는 의견. 23번 요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형사보상 내용이죠. 그죠? 세 가지 경우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24번 피해자는 어디 한다? 검찰청 안에 있는 피해자보상위원회 심의위원회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법원에다가 그죠? 한다. 27번 틀렸죠? 민사사건은 빼야 된다. 29번 이게 뭐니까 피고인지가 원해도 그죠? 배제 결정 가능하다 이 말이었죠. 이 30번 누구는 맞는 문장이야? 9명, 7명. 됐어요. 여러분, 37번. 여러분, 한정 책임 능력자는 책임 있습니다, 이 사람. 범죄가 성립해. 그죠? 헷갈리면 안 돼요. 36번. 형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아주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고의범만 처벌하는 게 원칙이야. 과실범은 아주 예외적으로만 처벌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든지 이 정도만 처벌하지 뭐 과실 폭행, 실수로 사람을 팼다, 뭐 실수로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과실치상 정도 있습니다. 과실치상에만은 실수로 사람을 찔러서 다치게 했다 그 정도는 있지만은 실수로 뭐 폭행 이런 거 없어. 과실폭행은 죄가 없습니다. 과실절도 이런 말 없어요. 그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여튼 그렇더라. 다음에요. 38번. 이게 여러분 핵심 뉴스 말하면 강요된 행위는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위법성이 없는 경우 아니고 그죠? 강요된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아니라 뭐 조각 사유라? 책임 조각 사유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오케이. 40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임의적인 보호관찰, 가스방은 반드시 보호관찰. 오케이, 고생하겠습니다. 잠시